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어떤 프로젝트든지, 어떤 챌린지든지, 어떤 인생의 시험이면 시험, 어떤 것을 좀 달성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랬을 때 정말 유용한, 핵심 팁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 개인적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말은 이제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무기보다는 부담을 주는 말이기보다는 그걸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한 이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진짜 필요성을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대부분은 막연하게 시작하십니다. 막연하게. 음. 무슨 얘기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결론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실 경우도 있고요. 환경에 끌려가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건 뭐, 다른 자기 결정성 이론이나, 여러 자기 효능감 이론이나, 뭐 자존감 이론이나, 여러 입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수 자신이 하고 싶은 결론에 도달한 상태에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할 이유, 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개인적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좋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생겨서 가족들과 같이 가든 개인적으로 가든 친구들과 가든 여행지가 딱 생겼어요. 근데 여행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개인이 정말 내가 가고 싶다는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눈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뭐 독특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그거 제외하고 마음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확인돼 그러니까 이유가 내 주변에 있던 이유들이 내 개인화 되신 거예요. 개인적 이유가 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이제 녹화를 켜기 전에 말씀드렸던 꼬꼬무 질문이 정말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실제로 다른 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가 그걸 질문을 계속 던져주면 우리가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잘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자기계발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생각은, 표면적인 생각이었고, 진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게 있었구나. 그래야 실제적인 뭔가 처방이 갈 수 있어요. 뭔가 이 자신의 실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도 있겠죠. 이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성찰에 대해 말씀 나눴으니까, 성찰을 여러분 다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나는 의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은 필요 없다고 계속 작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뭐 짧으면 20년, 짧으면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 30년 동안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작심해서 돌아보고 3개월 정도 넉넉하게 시간 잡고 내년도를 준비했던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요즘에 제가 이제 보니까 3년 정도 계획을 세우는 기업도 있고요.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올해 평가 내리고 내년도에 대한. 근데 우리 삶은 그 회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회사예요, 사실. 우리 안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 부장, 부장과
저 상무와 이사와 다 이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내 개인도 자아가 여러 개입니다. 배경 자아도 있고, 이제 회복 탄력성의 김주환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이죠. 권위자죠. 배경 자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요. 경험 자아도 있고, 인식 자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삶이 되냐가 결국 삶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소용없다고 믿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약간 무의식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게 진짜 피상적이고, 약간 내가 지금 의식만 지금 내가 머리로 하고 있는 의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에서는 필요 없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매일 아주 작은 행동도 하지 않으려 한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거의 필요 없다고 무의식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식을 통해서 계속 무의식에 다다라서 무의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왔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패턴들에게 내가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패턴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기계처럼 짠 하고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성찰을 안 하던 삶을 성찰 삶으로 바꾸려면 끊임없이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기록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인터뷰, 이게 서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이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환경을 해킹해 주셔야 돼요. 환경 해킹. 자, 여러분 환경 세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을 세팅하라. 자기 개발에 꼭 등장하는 말입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환경을 세팅해 줘야 된다. 근데 저는 더 정확하게 실질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세팅도 중요한데, 그게 환경 정리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의 성격을 먼저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어요. 그 환경에서 내가 만약에 뭐 쇼츠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쇼츠를 많이 보게끔 하는 환경적 자극 요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에 가면 이러한 실행이 되고 이러이러한 행동이 되더라. 이러이러한 말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 그 환경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환경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환경의 성격을 바꿔야 환경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더 나아가서 환경의 성격을 분석하고 환경의 정체성을 부여해 줘야 그게 진정한 환경 세팅이에요. 그제서야 그 환경이 내가 목적한 바에 의하여 다 세팅되는. 그래서 이 환경 세팅에 근간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거의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는. 네. 환경의 정체성을 부여해서 그 환경에 걸맞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거기에 세팅이 돼서 그 환경에 가면 그 내가 목적한 바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환경 세팅의 진정한 환경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프로젝트도요.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공간 준비 안 됐는데 이 프로젝트 절대 안 됩니다. 저조차 안 돼요. 그리고 도구를 최적화해 주셔야 돼요. 도구라고 하면 내가 뭐 어떤 성찰을 할 때 쓰는 펜을 따로 산다든지, 성찰 노트를 준비한다든지, 뭐 다이어리를 쓰고 계시면 다이어리를 해도 돼요. 근데 다이어리는 계속 넘겨서 내가 이걸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불필요한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노트를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한글 파일이라도 여시는 거예요. 네. 한글 파일 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좀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그걸 이제 환경 어떤 실행 단서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예를 들어 뭐 책상 정리를 다 하고 했더니 뭔가 좀 더 집중이 잘 되더라. 내가 어느 뭐 예를 들어 다른 공간을 아예 이동했더니 내가 집중이 잘 되더라. 내가 자극받던 요소를 다 뭐 핸드폰을 다 꺼버리고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게 실행 단서입니다. 실행 단서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실행을 하기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잘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되실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해킹하고 세팅해 준 다음에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헬스장 끊었어요. 필라테스 끊었어요. 이게 환경 세팅이에요. 어떻게? 필라테스의 필요성을 알았죠? 그런데 환경의 성격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회비를 지불함으로써. 회비를 지불함으로써 내가 코치를 안 만나는 환경에서 만나는 환경으로 여러분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필라테스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필라테스를 통해서 몸의 건강을 가꾸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환경에 부여하신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부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환경에 걸맞는 회비가 지출됐던 것이고, 운동복을 갈아입게 된 것이고, 기구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고, 이 모든 게 환경 세팅. 이해되셨죠? 딱 그거와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시되, 여러분이 생각할 공간, 기록할 공간, 나눌 공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요. 자, 생각할 공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인식하거나 발전시킬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AI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프롬프터 명령 받은 것을 실행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찰의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공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인드박스나 기록 공간을 같이 마련해 줘야 된다. 컴퓨터로 한글 치셔도 돼요. 디지털도 좋아요. 앱도 좋아요. 메모장도 좋아요. 실제로 노트를 하나 사시는 것도 더 좋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했던 실행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왜? 내가 혼자 하면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누면서 자동으로 나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다른 분에게도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한 명도 없으셨죠?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 나누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오늘 못했어요. 그런데 딱 나누고 보니까, 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구나. 아쉽다. 내일은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그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간을 마련하시되 생각 기록 나눔을 마련하시고 도구를 최적화해 보시라. 그러면 할 마음이 생겨요. 네, 할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자, 개인적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 두 번째, 환경을 해킹하고 환경을 정체성을 부여하고 환경의 성격을 우리가 분석하고 바꿔줘야 된다. 성격 자체를. 세 번째, 공간을 세 가지를 마련하자. 그러면 우리가 최적화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후 프로젝트 강의를 마치고 우리 이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실제로 해볼 거예요. 꼬리를 꼬는 질문을 우리 다음 방으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